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3년 연속 상승했고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를 넘어간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지수에 투자하기 위해서 한 번에 목돈을 매수하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ETF로 적립식으로 투자해 간다면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겁니다. 90년대에는 예금금리가 높은 시기에 적금을,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적립식 펀드 열풍이 불었죠. 이제는 ETF 분할 매수가 그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대표 주식인 S&P 500 지수에 20년 동안 매월 100달러씩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봤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원금은 24,000달러, 그리고 수익금은 72,000달러가 붙어서 총 96,000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적립식 계좌의 연평균 수익률이 11%나 되는 것이죠. 이 적립식 투자는 매월 주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투자하면서 매입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항상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20년 전인 2006년부터 S&P 500 지수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2006년은 주식시장이 좋은 시기였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말부터 상승세가 둔화됐었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적립식 계좌도 2009년까지는 손실 구간에 있었습니다. 2010년 점차 원금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2012년 이후부터 수익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드디어 원금의 2배 금액에 도달하게 되죠. 팬데믹 시기를 지나고 2025년 말에는 330%가 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꾸준히 적립해야 한다는 것을 이 표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지 이 결과도 궁금했을 텐데요.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QQQ에 20년간 투자하면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700%의 수익률, 연평균 16.5%로 S&P 500 지수의 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의 상승이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난 20년 동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스파이와 QQQ의 연도별 성과를 비교해보면 단순히 보기에도 나스닥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을 겪고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다면 S&P 500보다 나스닥의 결과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변동성이 목돈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피해야 될 리스크겠지만은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ETF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자는 계좌가 중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런 미국의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S&P 500 지수를 추정한 ETF는 VOO, IBB, SPY, SPYM이 있고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는 QQQ가 대표적입니다. 대표로 많이 알려진 SPY와 VOO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 운용 보수가 VOO가 훨씬 더 낮다는 점에 있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뱅가드 S&P 500 ETF인 VOO를 보시겠습니다. 구성 종목은 역시나 지수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나눠서 매수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알파벳, 브로드컴 순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을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매수하기 어렵다 하시는 경우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통해서 이 지수의 성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QQQ입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이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총 상위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QQQ의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는 SPY와 VO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용 보수입니다. 연 운용 보수가 0.09%, 0.03%로 차이는 0.06%가 발생하게 되죠. 이 수수료가 실제 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앞서서 가정한 20년 동안 적립식에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현재 평가금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줬는지 계산해보니 최종 평가의 차이가 약 600달러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지수에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거래량이 적거나 금액이 적은 ETF가 아닌 이상 운용 보수가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해외에 투자할 때 ETF에서 환율도 무시하지 못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환율 변동에 따라서 적립식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시기를 돌이켜보면 시장이 폭락할 때 글로벌 자금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려드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립식 투자에는 굳이 환해지를 하는 ETF가 아닌 환 노출을 하는 ETF로 장기 투자했을 때는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내에 상장된 S&P 500 지수총 ETF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내 상장 ETF들은 특히 연금이나 ISA, RRP 같은 계좌에서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요. 스탁구가 가장 많은 것은 타이거, 미국 S&P 500 ETF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라는 대형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코덱스와 타이거에서는 옆에 H라고 붙은 환해지가 되는 상품이 또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내 자산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H라고 붙은 환해지 상품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해지 비용이라는 것이 또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마찬가지로 타이거, 텍스, 에이스, 라이즈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탁주는 뭐 대형 운용사부터 금액 차이가 좀 발생하긴 하는데 제일 밑에 특이한 ETF가 하나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ETF입니다. 위의 ETF들과 다르게 운용력이 종목을 선정해서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도 보면 엔비디아가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투자 상위에는 샌디스코어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점, 이런 부분이 다른 나스닥 ETF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ETF. 앞서서 보신 SPY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도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지수 ETF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계좌에서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죠. 코스피 지수에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어땠을지 궁금했을 텐데요. 20년 동안 똑같이 코스피 지수에 월 10만 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원금은 2,400만 원, 그리고 이 금액이 현재 8,600만 원을 넘어갔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총 수익률은 260%,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11.9%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하셨을 때 역시나 2008년 금위기 당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고 최고로 상승했던 시기는 2005년 지난해였죠. 지난해 국내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2025년 급등 시기 전 24년 말에 적립식 투자를 끝냈다면 어땠을까요? 수익률이 연평균 6에서 7% 정도밖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식을 투자할 때는 장기적으로 목표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ETF죠. 코덱스 200 ETF는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두 기업, 반도체 기업의 주가 상승이 코덱스 200 그리고 코스피 지수 성과를 좌우하는데 가장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국내나 해외 지수에 레버리지 ETF로도 많이 투자하시지만 적립식 투자로 노후 자금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오늘 내용이 투자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밤에 듣는 ETF였습니다. 감사합니다.